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노 전 회장은 전공의 단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금 이 시각 비공개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경찰 출석 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의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필수 의료를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 의사 숫자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가 이런 정보는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와 사전에 접촉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단체나 개인이나 또는 의사협회나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의사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SNS에 표현한 것뿐이라며 범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재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만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노 전 회장을 포함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을 부추겨 사직서를 내게 하고 진료를 못하게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 가운데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경찰 조사입니다. 한편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가 모인 교수협의회는 오후 5시부터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의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에 교수들이 사직을 하고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교수협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 회의 결과에 따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등 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공천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지역구별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각 당 선대위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4차 경선을 치른 20곳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친윤 박성민, 오선 중진 조경태, 비례 전주의 의원 등 13개 지역구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7개 지역에선 결선 투표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몰려 이목이 쏠렸던 서울 중성동을은 이해운, 하태경, 전현직 의원이 맞붙습니다. 같이 경쟁했던 이영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앞서 서울 강남병에서 컷오프된 유경준 의원을 험지인 경기 화성정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됐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이의 제기를 기각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밤 8시 반쯤 전략선거구 4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근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과 친명계인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여기에 친문계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맞붙은 경기 용인정이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경기 의정부시 갑과 의정부시 을, 충북 청주청원의 최종 후보도 확정합니다. 양당 선대위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의 임종석 전 실장까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용광로 선대위를 구상하고 설득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위성 비례정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최근 비례대표 출마 요청을 받아들인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찍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선거운동 중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을 칭하는 이찍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설마 이찍 아니겠지? 국민의힘이 유권자 비하라고 비판하고 지역구 경쟁자인 원희룡 전 장관이 일찍, 이찍 모두 개항구민이라고 지적하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오늘 오전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전복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조금 전 실종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 구조 상황 전해주시죠.
네, 통영 해경 경비 함정은 오후 3시 15분쯤 사고 현장에서 약 13km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고 외국인으로 추정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9명 중 지금까지 총 4명을 찾은 겁니다. 앞서 오전 선체 수색 과정에서 구조한 3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경은 구조대원들과 경비 함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전복 선박과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나머지 실종자 5명을 수색 중입니다. 사고 어선은 20톤급으로 이날 오전 6시 29분쯤 연락두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68km 해상에서 6시 43분쯤 전복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어선에는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인 7명 등 9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퇴출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미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가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빼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하지만 그간 누구보다 틱톡에 비판적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연 틱톡 금지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퇴출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전날 미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는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완전히 팔기 전까진 앱스토어에서 이를 빼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해 발효가 되면 바이트댄스는 165일 내로 틱톡을 매각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약 1억 7천만 명이 사용하는 틱톡은 유튜브 다음으로 인기 있는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미국인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고 여론전에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탓에 퇴출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Imagine if those lies were allowed to spread on topics like our election or a foreign war. So that's what we're trying to guard against. 그런데 재임 기간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틱톡을 없애면 페이스북만 반사 효과를 누리며 2배로 성장할 거란 내용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대선 사기 주장을 펴는 트럼프의 계정을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를 얼간이라고 부를 정도로 감정이 상한 트럼프가 틱톡 퇴출에 막판 변수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